1억 3,300만 원을 낙찰받아서 1억 7천만 원에 매도, 1,250만 원으로 낙찰받아서 1,000만 원에 70만 원 월세 세팅, 2,640만 원으로 5천에 60만 원 월세 세팅. 실제로 제가 경매로 수익 난 물건들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경매 단타 투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월세 세팅도 하고 특수 경매, 그리고 초기 재개발 물건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서울빌라 지분 물건 하나 낙찰받아서 내용 증명 한번 딱 보냈는데 순수익으로 800만 원을 벌었고요. 500만 원으로 투자한 빌라는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1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했고, 1억 2,400만 원에 매입한 빌라는 지금 시세가 1억 6천만 원입니다. 제가 이런 수익 인증을 하면 꼭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지금 경매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게 없다. 다 옛날 얘기 아니냐. 경매로 돈 잃는다던데? 정말 그럴까요? 올해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도 경매 시장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 사업자가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방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수도권 물건들보다도 지방에 있는 물건을 좀 더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지방 아파트 그럼 경쟁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 남들이 다 몰리는 물건에 입찰을 하면 당연히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물건을 내가 싸게 낙찰받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경쟁자 없이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에요.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20년 넘게 우리는 벌지는 못하고 쓰기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한국의 기대 수명이 83세에서 84세 정도입니다. 즉 은퇴 후가 인생에서 엄청 긴 챕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2024년 국민연금 노후보자 패널 조사 결과 부부 기준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3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300만 원이면 뭐 연금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설계 자체가 소득 대체율의 40%입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 뭔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가입 기간 동안에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를 해요. 개인별로 가입 기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월 소득 300만 원 받던 분이라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이 40%면 월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1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있죠. 그런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150만 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1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평균적으로 부부가 은퇴를 했을 때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300만 원에 못 미치죠.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이번엔 물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에서 물가 목표치를 2%로 잡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이 현금이 매년 2%씩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500원이면 슈퍼 가가지고 과자 한 봉지라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껌 하나 사는데도 1,000원씩 하잖아요. 이게 바로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돈에 대한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럼 월급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이 벌어도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벌은 이 돈을 그냥 통장에만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넣어서 똑똑하게 이 돈 자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물가가 올라도 내 돈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거고 월급이 갑자기 끊겨도 돈이 스스로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벌고 있는 이 돈이 나중에는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게 재테크라는 겁니다. 씨앗을 일찍 심으면 나무가 더 빠르고 더 크게 자라듯이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일찍 일하게 시킬수록 점점 더 크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이 재테크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테크 중에서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코인,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코인이랑 주식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부동산 중에서도 뭐 청약, 재개발, 재건축, 상가, 저평가 아파트 투자, 토지 투자 여러 가지 종류들로 많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청약과 저평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또 저평가 아파트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 저평가 아파트를 내가 골라야 됩니다. 다 임장을 하나하나씩 다 가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딱 집었어요. 그래서 이걸 매수를 했는데 이걸 매수를 하고 나서 오를 때까지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평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임차인이 맞춰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2년 뒤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 임차인이 계속 안에서 살겠대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계속 살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실거래가가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임차가 맞춰져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거주할 사람이 있는 거고 투자용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없는 집 같은 경우는 두 분류한테 다 팔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임차인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한 분류한테만, 이 투자자한테만 이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매물들보다도 좀 저렴하게 급금매 정도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 부동산을 딱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청약과 저평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강의비로 몇백만 원씩 진짜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경매를 알게 된 거죠. 배워보니까 이게 전국을 임장을 안 가도 되고 엄청 빠르게 단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경매가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위험 부담을 가지는 걸 정말 싫어했던 저한테는 이 입찰하기도 전에 낙찰받기도 전부터 순수익이 얼마가 나한테 들어올 건지가 미리 계산이 되니까 이게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오더라고요. 경매 단타 투자는 부동산이나 입지를 몰라도 됩니다. 나는 얼마에 낙찰받고 얼마에 팔겠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만 중간중간 들어가는 뭐 세금이라든지 비용 계산 같은 거, 인테리어비, 그리고 실거래가 하기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경매 낙찰 받아가는 것 중에서 이 금매보다도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 매매하면 하나도 안 남는 금액으로 말이죠.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할게요. 혼자서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안전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경매로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경매로 돈 잃었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대부분은 준비 없이 그냥 임장도 가보지 않고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을 만약에 잘못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그럼 그 물건을 빠르게 그냥 손절을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좀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털고 나서 그 다음 물건으로 낙찰을 받아서 더 큰 수익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익을 메꿔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한 번 실패한 경험은 그 다음 투자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 경매는 나랑 안 맞구나 라면서 뭐 경매에 대해서 아예 거들떠도 안 보게 된다든지 그럼 경매를 안 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냥 더 크게 또 생각해서 아, 역시 나랑은 재테크 안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테크를 아예 손을 놓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저희 수강생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4 타경 5594 사건이고요. 40대 직장인인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얼마 전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를 3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이 아파트는 낙찰 받자마자 3억 5,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시세 차익만 2,500만 원이고 뭐 뺄 거 다 빼고 나서 순수익 예상하는 금액이 1,800만 원이에요. 이 물건은 아직 잔금 납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매도가 됐단 말이죠.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이야기란 말이죠. 지금 또 빠르게 낙찰받고 매도하고 하면서 누군가는 2천만 원 가까운 순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강생분은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그 물건이 처음 낙찰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7,3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고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고 2주 만에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 월세는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수익률로 봤을 때 8.2%예요. 장사 잘 되는 곳들 상가 많은 데 가보면 1층 상가들이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3%대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2배 넘게끔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계시죠. 만약에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묶여뒀다면 2%씩 그냥 돈만 불려 나갔을 건데 이 투자를 함으로써 4배나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0대 주부이신 수강생 분인데요. 인천 반지하 빌라를 낙찰을 받으셔서 한 달 만에 순수익 1,500만 원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냥 수익이 아니라 뺄 거 다 빼고 1,500만 원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2,360만 원을 낙찰받아서 4,200만 원에 매도를 하셨는데 시세 차이만 1,84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다른 비용들 다 제외를 시켜줘야겠죠. 셀프 등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대 비용들은 다 아끼셨고 다 아껴서 3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200만 원, 중개수수료비 25만 원 들어갔다고 해요. 뺄 거 다 빼주면 1,585만 원입니다. 세 번째 수강생, 저희 40대 여성분 수강생인데요. 이번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평가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받았고요. 낙찰은 2억 3,12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이 아파트 매물 최저가가 2억 7천만 원이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매물 최저가와 비교를 한다고 해도 시세 차이만 4천만 원인 거예요. 심지어 이 물건은 대출이 86%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실투자금을 훨씬 줄일 수 있었던 물건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보고 갈게요. 강의 시작하고 나서 바로 2주 후에 낙찰을 하나 받으셨는데 그리고 잔금 납부 후 2개월 안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8,700만 원이고 한 번 유찰해서 1억 5,299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달 후에 1억 8,9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세금, 비용, 수수료 뭐 다 뗄 것 떼고 순수익으로만 1,500만 원 정도 남았던 물건이에요. 이 1,500만 원 강의 시작하고 2주 만에 이뤄냈던 성과입니다. 소개시켜드린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 경매의 6단계를 막힘없이 잘 해결을 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경매의 기본 6단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권리 분석 및 수익 계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을 확인해야 되겠죠. 입찰하기 전에 대출 얼마나 나올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임장 가고, 네 번째 낙찰 받고, 다섯 번째 명도하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매도하는 이 6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단계 6단계를 하나하나씩 다 헤쳐나가야지 결국엔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6단계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 라고 내가 처음 시작을 하겠지만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막힘없이 좀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 권리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권리 분석이야 뭐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리는 무료 강의 보시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막상 권리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내가 한 게 맞을까? 혹시나 하나를 내가 발견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몇 천만 원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선뜻 입찰을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입찰가를 얼마를 적어야 되는지 감을 처음에 또 잘 못 잡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잡으면 맨날 폐차를 할 거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그리고 시세보다는 쌀 수 있지만 막상 다 팔아보니까 순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찰가를 적을 건데 혹시나 나중에 다 팔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들죠. 저도 당연히 처음 혼자 경매 시작할 때 내가 제대로 분석을 한 거 맞나? 이거 이 정도 금액 적으면 되나? 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 내용을 배우긴 하지만 수강생들 저한테 보내주신 거 보면 실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하나씩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걸 까먹었었네요 라고 하면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드백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이 체크하는 건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저희 팀원도 있지만 저희 팀원한테 수강생 분들 몇 천만 원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권리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맡길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은 꼭 제가 1대1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넣으면 적정 입찰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는 이 엑셀 툴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걸 보면서 입찰가를 더 높일 건지 아니면 더 낮춰도 될 건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대출 확인인데요. 우리는 입찰하기 전부터 대출이 얼마 나올 건지 꼭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대출이 안 나와서 이 잔금 납부를 못해서 입찰 보증금 몇 천만 원을 날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입찰을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입찰하기 전에는 대출 상담사님들이 제대로 대출 상담을 안 해주십니다. 너무 통상적인 얘기들만 해주죠. 뭐 감정가의 80%, 낙찰가의 90%, 둘 중 낮은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라고 했으면 DSR이랑 이런 나의 신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회를 안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상 낙찰받아 봤는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입찰하기 전에는 무조건 대출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입찰하기도 전부터 그 수강생 개인적으로 신용 다 확인해 봤을 때 이 물건 낙찰받으면 얼마까지 대출 나온다라는 걸 무제한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임의 수강생 전문 대출 상담사님이 따로 계세요.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 날려버리는 확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낙찰받고 나서는 꼭 그분한테 대출을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145명의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 리스트를 쫙 다 드립니다. 그럼 그 리스트를 보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제일 유리한 물건,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님은 누구인지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저희 상담사님한테 할 필요 없고 우리 수강생 분들이 더 좋은 이율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무조건 상담을 받아서 좋은 상품 확인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임장을 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혼자 임장을 가게 되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가서 뭐 임장을 가야 된다고는 하니까 왔는데 도대체 뭘 어떤 거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슥 둘러보고 왔었던 경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강의에서는 저랑 직접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 물건에 가서 어떤 거 봐야 되고 어떤 거 체크해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있고요. 부동산 소장님들이 경매라고 얘기하면 막 그냥 나가라고 하는 곳도 매도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팁을 얻어와야 되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임장을 다 했으면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매에서 제일 큰 단점이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입찰하는 것도 이 이론으로 듣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법원도 같이 가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어떤 건지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본업이 있어서 내가 직접 법원에 못 가는 상황이다. 근데 이 경매는 평일 낮에 진행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경매 가셔가지고 내가 직접 입찰표 작성해서 내지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대리 입찰이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굳이 막 연차까지 내가면서 입찰을 하러 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대리 입찰 플랫폼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곳들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개인이 해준다든지 뭐 소규모에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입찰 보증금 몇 천만 원씩 이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갑자기 들고 나를 수도 있겠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좀 큰 곳,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 그 사이트를 찾으셔서 그쪽에다가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좀 안전하다라고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5번째, 명도인데요. 낙찰을 받으면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와 이제 명도를 해야 되겠죠. 명도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겁내하시는 게 명도인데요. 물건을 고를 때부터도 이 명도가 쉬운 물건을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낙찰을 받아봤는데 명도가 어려운 물건이었다 라고 하면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 실전 투자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 분들만 모여있는 단톡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낙찰 받으신 분들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단톡방에는 저뿐만 아니라 경험 많으신 저희 코치 5분들도 같이 있어요. 명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 단톡방에서 코치분들과 다른 수강생분들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피드백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결국엔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분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강제 집행이라는 카드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명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매도인데요. 마지막으로 점유자까지 명도가 끝났으면 이제는 남아있는 게 매도를 하면 끝이겠죠. 빠르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부동산을 여러 군데에다가 내놓는 거 하나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건데, 그래서 제가 516개의 부동산 리스트도 같이 드립니다. 이 리스트는 내가 낙찰받았는데 해당 부동산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부동산을 찾으면 되는지까지도 다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떠먹여 드릴 건데요. 그래도 아직도 과연 내가 경매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경매는 딱 하나만 낙찰을 받으셔도 순수히 1,000만 원은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경매 한 건으로 수강료 3배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만 받고 끝나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할 겁니다. 뭐 1개, 2개, 3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하게 된다면 평생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경매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부모님의 서포트를 빵빵하게 받을 수 있었던 환경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아는 지식도 많으실 거고 또 따로 전문 분야들이 다 각각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경매,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안다라는 거지, 다른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매, 부동산 말고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이 경매를 시작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도 능력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을 펼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용기를 먼저 내는 사람이 결국에 먼저 돈을 벌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루라도 빠르게 경쟁자가 덜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고정 댓글에 강의 신청하는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1:1 피드백을 3회로 한정되어 있는 걸 평생 그냥 순수히 1,000만 원 될 때까지 1:1 피드백 기간 상관없이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신청하시고 나서 월급 추월 부동산 재테크 채널톡에다가 이 영상 보고 강의 신청했다라고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강의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와 저희 수강생들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한 단계 올라가 보시죠. 그럼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